비가 옵니다. 비가. 오늘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요일인데 농업인 교육관에서 국회의원과 농민단체 대표 간의 토론회가 있습니다. 토론회. 여기 간담회라고 써있네. 익산 지역구 국회의원 농민단체장 농정현원 간담회. 대자회 익산시연합회. 오늘 익산 지역구 국회의원 농민단체장 농정현안 간담회를 세미나 2실에서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이중선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은희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을 지역구의 한병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종수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채봉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소길령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진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동영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익산시 농민단체 대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연대 이근수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상원 한국의 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 수석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재 농민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대중 한국협회 익산시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은양진 익산시 사회주권부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6번을 근무했고 전부 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자원해서 가서 근무하는 30년 동안 제가 익산을 비롯해서 군산, 전라북도의 농업농촌 예산 챙기고 현안 해결하는데 사실 앞장서 갖고 그 일에 제가 어떻게 보면 제 군기생활의 엄청난 자랑이자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초선 의원이 돼서 처음에는 익산에서 농수 지금 먼저 그렇게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농업민주원회 우리 위원장이 이원태 의원인데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5월 초 지금 개별 이 양육관리법 새로운 그 개정안에 대해서 개별 의원들이 지금 입법을 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은 약간씩 다 차이가 나서 그걸 농업민주원에서 다 모이고, 근데 이번에는 다시 우리가 재입법을 할 때는 좀 농업민 단체와 논의를 통한 다음에 그 내용을 들어서 입법을 활용을 하자. 그래서 통일된 안을 내자고 해가지고 지금 당에서 이미 농업민 단체와 위원장이 의견 청취하는 과정, 토론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다 모여지면 그걸 토대로 재입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농민연대는 익산에 한 20년이 됐거든요. 20년 전에 익산의 농민단체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농업을 같이 고민해내고 내용을 채워보자 해서 이제 만든 조직입니다. 해양 차원에서 양육관리법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동진벼 퇴출 문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게 오늘 토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제안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약간씩 다 차이가 나서 그걸 농업민주원에서 다 모이고, 근데 이번에는 다시 우리가 재입법을 할 때는 좀 농업민 단체와 논의를 통한 다음에 그 내용을 들어서 입법을 활용을 하자. 그래서 통일된 안을 내자고 해가지고 지금 당에서 이미 농업민 단체와 위원장이 의견 청취하는 과정, 토론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다 모여지면 그걸 토대로 재입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략병원 식불금이라고 해서 쌀이 이제 잉여가 되니까 쌀을 심지 말고 콩 심고
밀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밀이 이제 가격 상승하고 수입이 안 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작용료를 좀 더 비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콩하고 밀하고 심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 헥타당 240만 원씩 이런 전략을 이렇게 이제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 정책이 언제 내려왔냐면 최종적 확정이 2023년도 1월 말에 정책이 수립돼서 내려왔습니다.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 콩을 심고 가을에 밀을 심어서 심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하려고 그저께 갔더니 신청 도입을 해서 대체장구 하나고 그러니까 논에다 다른 걸 심어야 쌀을 다른 걸 심어야 되는데 이제 실은 이제 접근이 하나 말다 하니까 농민들이 접근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익산시 차원에서 보면 실은 콩을 심어 비는 건 콩밥을 펴요. 40kg로 수미하면 또 그걸 40kg 작업해야 되나요? 김제처럼 그냥 톤백으로 작업한다 이렇게 기반 시설을 차츰차츰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접근할 수 있거든요, 농민들이. 콩 눈에 심어서 나수를 비워가지고 쳐낼 수는 없잖아요. 눈에다 큰 면적이 있으면. 그럼 콩밥을 피고 그리고 백을 받아서 나락붙이 부면 가려가지고 경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를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농민들은 답답하니까 해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소득으로 주는 것이 연간 한 40억 정도 줄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40억 정도 줄어요. 그 신동진배가 사라졌을 때는. 그러면 이게 이제 가공이나 뭐 소비 이런 거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통계 자료도 좀 우리가 좀 만들어갔으면 그래야 좀 설득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신동진배를 농민들이 자꾸 원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동진배를 가장 원하는 사람은 소비자거든요. 근데 논의할 때 소비자는 싹 빼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ETF나 이런 데도 소비자들이 참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야 우리가 먹고자 하는데 왜 그걸 못 만들게 하냐 이렇게 하는 목소리하고 농민들이 절규하는 목소리가 반응이 달라요. 저 사람들 우리는 떼쓰는 사람을 알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이 지금 이 좋은 쌀을 왜 지금 시장에서 퇴출시킬 거냐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항변 못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익산에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죠? 네? 그거니까 한번 제가 확인해 보려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품종에 관계 없이는 좀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품종이라는 것은 서로 합의되고 있으니까 그 양국관리법 그건 우리가 여기서 해도 그 안으로 어차피 또 우리 익산 안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중앙 차원에서 각 단체들이 그 제 발의했을 때 어떤 건 원칙을 어느 선을 지켜라 이런 기준은 좀 각 단체들이 중앙과 논의를 했어서 중앙 차원에서 논의해서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양국관리법 문제는 좀 이제 그 정도 하면은 내용이 뭐 토론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그 농어촌공사 관련된 여러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김상범 회장님께서 좀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꼭 제도 개선이 돼야 되는 것들을 좀 한두 가지를 뽑아 주셔서 김성호 의원님하고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제를 해주신 그 두 가지 양국관리법이나 우리 신동진배 특별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두 분 국회의원님께서 어느 정도로 가시적인 답변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견 없이 앞으로 잘 준비해서 익산만의 대안을 내면 저는 그다음에 또 정부 대안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그 농업기반공사 건이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 익산이 가져가야 될 농업 방향성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우리 농민단체 선후배님들, 후배님들 얘기하니까 또 어폐도 있고 틀린 것은 제가 바로 잡아드릴게요. 아까 이기성 과장님한테 말한 거 농지 규모와 거기에 제가 매일 하루에 이틀에 한 번씩 통화하거든요. 그럼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틀린 점이 뭐냐면 그 인접 농지, 내가 임대차 농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96년 이전에 죄송하고요. 저도 뭐 사실 시골서 자라서 우리 한 의원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진무쟁이하고 농약 주고 그다음에 풀 메고 그다음에 등짐하고 홀태로 옛날에 홀태로 수확하고 창구가 없어서 집마당에 이렇게 두루마리 쳐가지고 거기에 농사를 이렇게 보존하면서 살아왔던 게
눈에 생생하고 지금도 뭐 제가 논농업 농사 잘 짓습니다. 농촌의 현실은 제가 지금 태어나서 63년 동안 항상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부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황근 장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쌀값 폭락에 니네가 책임을 안 지려면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라.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니들이 말하는 잘났다고 하는 시장 경제의 논리, 수급 조절, 농민들이 충분히 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말하면 농림부는 농지의 양이 줄어들면 농림부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걸 못 풉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한병두 의원님과 또 저희 민주당이 농촌 농민 망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 할애는 못했는데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제 기억으로 이렇게 우리 농민단체 여러분들하고 시도 의원님들 또 의원들 모여가지고 이런 게 제 기억이 없어요. 처음이니까 처음. 네, 처음이죠. 그래서 뭐 이거 자체가 참 의미 있다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아무튼 TF 제도를 한번 활성화 시켜보시게. 그리고 또 여기 말씀하신 그 재고 관련 요 내용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고 대기업에서 그 수입하는 이런 문제, 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지, 또 관리 감독 체계는 잘 돼 있는지 재무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바로 올라가가지고 이게 입법 사항인지 제도 개선의 문제인지는 해가지고 만약 입법 사항인지만 필요하면 저라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논의 과정 중에 청년을 정책을 피시는 의원님들하고에 대한 설전이 있었지만 이게 여기서 우리 익산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촉구 건의안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타작물 이거에 요새 콩은 다시 못 심는다고 이렇게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맞나요? 콩무 지속적으로 우리 이 콩 같은 거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할 테니까 도에서 지원을 30%에서 40%는 계속 지원을 해달라라는 거에 있으면 충분히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표님 이근수 대표님께서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나는 게 그 한 두 가지가 우리 시하고 이 기초단체하고 우리 서상원 회장님 말씀하셨던 균형균촌에 대한 그런 투자 이런 것이 그 집토끼들이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요. 입니다. 그 최선으로 전 이런 분들이 여기에 또 참여할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저는 행정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고 또 전문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내용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못하는 일들을 지역에서 해서 정부 정책에 입안된 것을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익산에는 소비자도 있고 생산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산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도 사업으로 되고 도 사업에서 중앙으로 가고 그런 애가 있죠. 우리 밭짓불금 우리 도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만들어서 그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여하튼 그런 것들은 우리 익산에서 작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귀농자입니다.